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준비한 아크 홍도에 오지 마라 공연이 23일 대단원에 막을 올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각각 23일과 24일에 열리는 공연의 자세한 소식을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아크 홍도에 오지 마라 공연이 대단원에 막을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23일 뉴욕 대동연회장, 2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각각 두 차례씩 공연됩니다. 오랜만에 동포사회에 선보이는 아크 홍도에 오지 마라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애틋한 온의의 정을 소재로 남아 옛 추억에 잠기며 감동에 젖게 될 것입니다. 홍도에 오지 마라는 한국에서 전국 투어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미 한국배우협회가 최고 공연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뉴욕 공연의 화려한 개막을 앞두고 MKTV 본사를 방문한 주연 배우 김혜영 씨와 김성태 씨는 이번 홍도에 오지 마라 아크 공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동포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홍도에 오지 마라. 참 보시면서 그 옛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추억의 그 노래들을 들으시면서 아마 굉장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많아지실 거고요. 성황리에 마쳤던 공연을 이렇게 뉴욕으로 와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좋은 공연 그리고 고향의 향기를 느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2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각각 두 차례씩 공연됩니다. 티켓 문의는 201-363-0707, 728-461-4727로 하면 됩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피터서 포트리 교육위원회 재선을 기원하는 후원의 밤 행사가 21일 포트리 풍림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포트리 풍림연회장에서 피터서 포트리 교육위원회 재선을 기원하는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피터서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 대책위원회의 김동현 위원장은 피터서 교육위원회 재선을 위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나오는 비로소 재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피터서 위원은 지난 2008년 4월 포트리 교육위원회 당선돼 3년간 교육위원직을 수행해왔습니다. 포트리시에서 출생한 토박이 한인 2세인 피터서 위원은 블룸필드 칼리지에서 제안한 티켓 프로그램을 포트리 교육감에게 건의해 현재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피터서 위원은 관내 모든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4월 27일 수요일에 선거가 있는데요. 꼭 나와서 투자해 주시고요. 번호는 625를 뽑아 주셨어요. 625. 저가 6번, 미셸이 2번 하고 조스 레이스가 5번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레이몬드 밴들로우 포트리 교육감과 이현택 뉴저지 한인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부탁했습니다. I would strongly encourage everyone in the Fort Lee Korean community to exercise your right to vote. The school board election is coming up in April. It's very important that you go to the polls and cast your ballot. 투표에 나가실 수 없는 분은 우편 투표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권익이 또 신장되고 또 신장될 줄 믿습니다. 2011년 첫 선거 교육위원 선거에 우리 한인 유권자들 무조건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이게 올해 처음 힘을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소에 나오는가 이게 관건인데 모두 다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기호 추첨에서 6번을 받은 피터서 후보는 5번을 받은 조셉 서레이스, 2번을 받은 미셸 스떡 라미네즈 후보와 팀을 이뤄 오는 4월 27일 선거전을 치르게 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4월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21일 대동연회장에서는 한국국세청이 마련한 미주동포들을 위한 세무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국세청은 미신고 해외자산과 한미 양국 간의 여기에 탈세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세청에서 주관한 세무설명회가 21일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국세청은 미신고 해외자산이나 한미 양국 간의 역외 탈세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외 계좌 보고 의무, 사기나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이미 투자를 하신 교포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그 한인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있으면 해소시켜드리고 또 혹시 향후 이제 세금과 관련된 거래를 하셨을 때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체결된 한미 동시법칙 조사협정으로 양국 간의 동시조사와 금융정보가 이뤄져 한인 동포들의 납세 의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연중 잔고 합계액이 1만 달러 초과 시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연방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요즘에 IRS에서 동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프로드 그리고 인터내셔널 텍스 그리고 발런터리 디스클로저 세 가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분들 뭐 탈세라고 해서 이제 별 생각 안 하고 이제 인컴 보고 안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들 이자 소득, 뭐 전세 돈 받은 거, 뭐 렌털 인컴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보고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발런터리 디스클로저라고 해서 해외에서 은행 계좌가 있었을 때 꼭 미국에서 보고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만 사망한 증여자가 미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도 상속세가 부과돼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인 300여 명이 참석해 한미 세무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250km가량 떨어진 일본 도쿄도에서도 수돗물의 방사성 물질이 유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원전 사고로 인한 공포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23일 도내 정수장 한 곳의 수돗물에서 1kg당 210베크럴의 방사성 요오드 131이 검출됐다며 아이들이 마시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유아의 기준치로 삼고 있는 100베크럴을 2배나 넘어선 수치입니다. 일본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돗물의 방사성 물질 함량 잠정 기준치는 성인의 경우는 1kg당 300베크럴이지만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받기 쉬운 유아의 경우 1kg당 100베크럴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2일 일본 후지 TV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육자회담 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의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것이 상황을 변화시키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을 포함한 육자회담 파트너들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북한에 의한 좀 더 건설적인 반응을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번 주말 미국 싱크탱크의 주선으로 미국의 과거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임성의 리건 미국 국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 정부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또 남북 간의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 소통을 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다면서 다른 모든 나라가 어떤 문제에 대해 북한과 접촉하듯이 우리도 진행 중인 접촉은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국적군의 공습이 시작된 뒤 행방이 묘연했던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22일 국영TV에 방송된 대중연설을 통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방의 공습 이후 처음 TV의 모습을 드러낸 가다피는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국적군과 반군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길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것이라면서 반군과 서방 국가들에 대한 항전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리비아 국영TV는 그가 다국적군이 지난 20일 공습한 트리폴리의 관저 군사시설 복합단지 바브 아지자에서 생중계로 연설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매체들은 이번 연설이 가다피의 인간망표로 나선 지지자들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시내 소화전 앞 주차 규정을 완화하는 또 다른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데빗 그린필드 뉴욕 시의원은 시내 고장난 소화전 앞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상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안한 관련 법은 고장난 소화전임을 알려주는 초록색 표지 지역에는 주차를 허용토록 하고 소화전 양방향으로 각각 15피트로 제한된 소화전 앞 주차 금지 구간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시민들이 주차 허용 공간을 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임산부에게는 특별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정부 관계자들은 뉴욕 시내 10만 9천여 개의 소화전 가운데 고장난 소화전은 현재 452개뿐이라며 관련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최종 법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노인과 아동들이 거리에서 마주친 개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집계로는 지난해 개의 공격을 당한 시민들의 피해 건수가 3,609건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2000년에 5,919건과 비교하면 10년간 2천여 건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물애호협회들은 개들은 주로 보통 사람들과 걸음걸이가 다른 노인이나 어린이를 공격하는 경향이 높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애완견들의 공격으로 시민들이 피해가 잇따르자 루벤 디아스 주 상원의원은 애완견 공격 피해 예방법까지 창정한 상태입니다. 관련 법은 애완견이 생후 1년 혹은 사육을 시작한 지 180일이 되기 이전에 견주가 반드시 기본적인 애견 교육 교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의회는 21일 인디언 포인트 원전의 비상사태 대응 계획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약 24마일 떨어져 있는 이 원전은 두 개의 지진 활동 지질층이 만나는 지점에서 1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디언 포인트 원전은 국제 외교 분야 전문지인 포린 펄리스가 뽑은 세계 위험 원전 5곳 가운데 한 곳으로서 잘못되면 반경 80km에 있는 2천만 명의 주민들을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디언 포인트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엔터 지사는 원전이 대재앙 대응 능력의 안전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주차 티켓을 비롯해 억울하게 뉴욕시로부터 티켓을 발부받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쉬워집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서류 등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업로드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보강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행정법 판사 앞으로 이의 신청 진술과 함께 사진 등의 자료를 보내면 주차 티켓의 경우 10일 이내 환경통제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티켓은 한 달 내에 판사가 이메일로 판결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와 관련된 티켓은 시 재정국 앞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타 삶의 질과 관련된 티켓은 환경통제위원회를 통하면 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식품을 취급하는 한인 요식업계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 피해에 따른 공급 차질에다 방사능 오염 우려까지 겹치면서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수입 식품을 중단하고 대체품을 찾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식당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식품의 출처를 확인하며 방사능 안전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서 현재 일본에서 들여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수산물을 사용하는 한식당들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 바다에서 방사성 오염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방사선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농산물에서 해산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현 앞바다 30km 해역 8개 지역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의 자체 조사 결과 발전소 주변 100m 지점 바다에서 국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음식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호르몬 생성과 신진대사 조절을 담당하는 갑상선에 축적돼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해산물의 방사선 오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발생하자 농산물에 이어 일본 국민들이 특히 좋아하는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먹을거리 전반에 대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눈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34도, 섭씨 영상 1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눈이 섞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5도, 섭씨 영상 2도, 밤 최저 기온 32도, 섭씨 0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한국 관광객과 운전기사, 가이드 등 25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21일 오후 7시 30분쯤 보스턴에서 160여 마일 떨어진 뉴햄프셔주 리틀런 93번 고속도로에서 전복돼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뉴저지주 리치필드에 본사를 둔 푸른 여행사가 프로싱 한인버스 회사 빅보이 코치로부터 임차한 이 버스는
이날 몬트리올을 출발해 캐나다 국경을 넘어 보스턴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밤 발생한 플러싱 한양마트 주차장 총격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두 용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계 용의자 카르마 소남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댄이라는 제3의 인물을 언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남은 첫 조사에서 한인 용의자 칼렙 안군이 아닌 댄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고 그가 총격을 강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이 시작됐지만 또 한 번의 눈보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23일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동북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몰아치며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엔 눈과 비가 섞여 내리다 오후 들어 바로 비로 바뀌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뉴욕시 적설량은 약 1인치로 예상되며 업스테이트 일부 지역엔 최대 3인치가량의 눈이 올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학교 건축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과밀학급 해소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교육정책위원회 표결에 붙여질 2011-2014년 학교 건축 예산은 총 93억 달러, 이 금액으로는 시정부가 당초 계획한 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절반밖에 수행할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저가 요금으로 운행되는 맨하탄 차이나타운발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뉴욕주 교통국이 뒤늦게 부실 운영 버스를 색출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교통국은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뉴욕시경, 주경찰, 국경순찰대 등과 합경으로 특별 단속을 벌쳐 164대의 버스를 적발했으며 이 중 심각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된 41대를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올해 스승의 날 연례 행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협회는 22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정기 모임을 열고 20년간 쉼 없이 달려오며 매년 열심히 행사를 준비했지만 올해는 협회 재정임에 주력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년에는 한층 새롭고 참신하게 행사를 치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여파로 미국 내 방사선 감지기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원전 사태 후 휴대용 방사선 방지기 가이거 개수기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가 이달 25일부터 막이 오릅니다. 20일 선거 일정을 공식 발표한 시 교육청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교육위원 후보 등록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선출할 교육위원은 총 324명이며 임기는 올해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주최하는 홍도야 울지 마라 공연이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 23일 뉴욕 대동연회장, 2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4시와 7시 30분 각각 2회씩 공연됩니다. 귀순 여배우 김혜영 씨와 연극배우 출신 김성태 씨가 악극단과 함께 화려한 연기를 펼치고 공연 수익금의 일부는 한인 노인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노인의 암과 예방을 주제로 4월 4일 의료건강 세미나를 엽니다. 전체 암의 6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에서 생기고 있고 노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65세 이상의 암 환자의 수도 늘고 있는 요즘 암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뉴욕 환경실천연합회가 한인업체 내 화장실 휴지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맨하튼 한인타운 32번가 중심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캠페인 안내문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년 9월 학기에 한국어반을 정규 개설한 팰리세이스팍 고등학교에서 사물놀이 세트와 티셔츠 전달식을 지난 3월 21일 가졌습니다. 장구와 꽹과리, 징, 소고 세트, 160장의 티셔츠를 한양문화재단 한혜진 이사와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회 이광호 공동회장이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21일부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개편에 맞춰 뉴욕에서 일어나는 각종 한국 문화 관련 행사를 글이나 영상으로 소개해 한국 문화를 홍보할 문화통신원을 모집합니다. 뉴욕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싶은 대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한국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에게 22세 전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남성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을 시 병역 의무가 부과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슛버스입니다. 슛버스는 난독증을 이겨내고 명문대인 브라운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 극복의 표본이 돼 강연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자 조너선 무니가 슛버스를 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이 돼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달 27일 실시되는 뉴저지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표밭 따지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인 교육위원 대부분이 재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새롭게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있어 연회보다 열띤 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는 예상대로 올해 2월 임명된 제프리 우 의원을 포함해 총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사실상 모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레오니아의 박익성 현 의원과 클러스터의 한인 2세 출신 리디아 포스트맨 현 의원, 크레스킬의 존 박 현 의원 등도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4번째 교육위원에 도전하는 리버에지의 심규창 후보는 지난달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 따지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특히 뉴저지 한인 교육위원 후보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후보로는 포트리 지역에서 출마하는 2명의 한인 후보들입니다. 4년째 연속 한인 교육위원 배출의 꿈을 안고 청력전을 펼치고 있는 포트리 지역인 재선에 도전하는 피터서 후보와 함께 올해 새롭게 출마하는 헬렌 윤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트리 지역의 두 한인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는 21일과 22일 각각 후원회 모임을 열고 두 한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헬렌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올해 총 1,400표의 득표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박유상 후보가 1,226표를 얻어 3위로 당선됐지만 낙선한 사유가 1,198표를 얻는 등 과거 당선 안정권이었던 1,200표로는 결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2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지역 한인 유권자 투표율이 윤 후보의 당락에 열세가 된다고 보고 투표 참여 촉구, 전화 걸기 운동과 가가호 방문 등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5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중국계 유권자 측 공략에도 힘을 기울여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표심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인구 센서스 데이터 분석 결과 버겐 카운티 지역의 아시안 인구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인 유권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한인 교육위원 탄생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커뮤니티 차원의 선거운동이 확산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법률정보와 건강 365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오니아 한의원의 김석수 원장님께서 봄철 보약 복용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봄은 생장하는 시기이므로 상승하는 기운이 왕성한 때이며 우리의 몸 각 부분들도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한방에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 봄에 보약을 복용하시게 하여 몸의 기혈의 부족을 돕고 음양의 편중을 조절하여 인체 기능의 조화와 빠른 생리 기능을 찾아 건강을 유지하며 정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시기에 맞는 보양법은 우리의 건강을 보존하며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보약 복용 시 금기 음식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본인의 체질과 치료 목적에 상반되는 음식물의 섭취는 주의를 하셔서 좋은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서치 변호사님께서 사업 매매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벌써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사실 적에는 계약서에 사인하시기 전에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을 타협하신 뒤에 맨 처음 고려할 점은 판매 가격을 총액을 한꺼번에 내느냐 아니면 분할해서 내느냐, 또 분할해서 낼 때 보증금, 다운 페이먼트가 이자를 얼마 내느냐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의 재산만 사느냐 아니면 asset purchase라고 불리는 해서 사업을 사느냐 아니면 그 사업의 소유권 자체를 사느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legal due diligence라는 관계로 구입할 사업의 뒷조사를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구입할 사업의 재산만 사는 asset purchas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